도핑 검사 현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선수 시류에서 양성 무조건 대각선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핑 검사에 관한 내용들 중에 비밀 사항이라서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소속의 도핑검사관 이건입니다. 원래 본업은 주한미군에서 선임 소방검열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건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통해서 화재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군과 미군 가족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부대 안에서 지어지는 각종 건물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핑 검사는 스포츠 현장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도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도핑 검사는 이제 스포츠 현장 최일선에서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어난 거는 굉장히 해피한 일이니까요. 여기서 저는 시작할게요. 이렇게 1살, 2살, 3살 제가 기억이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행복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드라마에서 꼭 나오듯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살짝 우울했었습니다. 침체기를 가다가 10살 정도 됐었을 때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설레임이 있었고 1995년도, 그러니까 제가 한 24살 정도 됐었을 때 이제 뭔가 하나의 성과를 하나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때가 제가 그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으로 합격이 돼서 199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소방공무원이 된 것이 이제 하나의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업무 많이 배우고 행복하다가 2001년도에 공무원 생활 6년 1개월 됐었을 때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주한미군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력을 살려서 주한미군의 이제 소방관으로 이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방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을 때 2011년도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기로 마음 먹고 1년에 2주에서 3주 정도 휴가를 내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큰 봉사활동이 2011년도에 MBC 코이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스리랑카에 가서 봉사를 했던 게 있고요. 2012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자연보전 총회에 봉사를 하기도 했고, 2013년도에 이제 우연히 스포츠 분야에서 통역 업무를 하면서 제가 그때 도핑관리실에 발령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도핑 검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도핑 업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좀 신기한 부분이 많았고요. 제가 이제 그때 결심해서 내년에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그때도 도핑관리실로 지원을 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도 도핑관리실에서 봉사를 했고, 2015년도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도핑관리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 3년 정도 자원봉사를 하니까 도핑검사관들을 좀 많이 알게 되었고, 도핑검사관 한 분이 저에게 도핑검사관을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2016년도에 정식으로 시험을 보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소속의 도핑검사관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그 봅슬레이가 진행됐던 슬라이딩 센터에서 도핑관리실 매니저로 근무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도쿄 하계올림픽에 파견 나가서 요코하마 야구장에서 도핑 검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옌칭 슬라이딩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도핑 검사관으로 활동을 했고, 2023년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도핑검사관으로 활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도핑검사관들이 경기가 시작했을 때 출근해서는 좀 어렵고요. 정말 한 5시간, 6시간 전에 출근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날 경기 일정, 그 다음에 출전 선수 명단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날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도핑검사관들끼리 그날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경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지정된 그 지시서에 따라서 그 선수를 도핑관리실로 모셔서 검사를 하고 마치면 거의 새벽 1시?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도핑검사 현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핑검사의 가장 큰 원칙이 그 선수가 도핑검사를 받는 대상자라는 걸 절대 미리 알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이제 저희 현장에서는 이제 사전 미통지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선수가 1시간 후에 내가 도핑검사를 받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혹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지하는 그 시점까지 선수는 몰라야 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제가 검사했던 그 모 선수가 있어요. 외국 선수가요. 나중에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그 선수 시료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좀 슬프고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소방검사도 그 건물의 안전,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챙기는 일이 우선인데, 도핑검사관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선수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검사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선수는 존중하고 시료는 엄격하게 대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검사를 했던 그 선수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좀 저도 많이 슬프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핑검사관으로서 검사를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메달을 따지도 못한 선수를 도핑검사해야 될 때에는 인간적으로 그 선수에게 좀 연민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유명한 선수가 간발의 실수로 은메달을 따는 경우에는 막 한 30분, 1시간씩 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는 선수를 달래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이 도핑검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노련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수의 마음을 좀 읽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제가 아까 여기가 소방관이 된 시점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정점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살짝 우울했던 곡선이 있었는데, 제가 소방관이 되고 또 도핑검사관이 됐던 그 2016년이라는 그 시점을 통해서 제가 무언가를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삶을 매일매일 좀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핑검사관으로서 그리고 소방관으로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120%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선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스포츠 현장에 있다 보면 굉장히 젊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도 매일매일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도전을 해야 할까 하고 항상 꿈을 꾸고 있어서 제 곡선은 무조건 대각선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에는 약 80여 명의 도핑검사관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도핑검사관들도 공정한 스포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업무 협조 요청드릴 때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